출발된 사이트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의 하락세가 보였는데요. 또 장 막판에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발표됐었던 물가지표 가운데 CPI는 예상치보다는 각각 한 0.1%포인트 정도 높았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없는 게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서부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또 바꾸면은 오전 11시에 오늘 로보택시 드디어 테슬라가 공개를 할 예정이죠. 네, 엄청난 기대가 되는 만큼 정말 그 소문난 잔치만큼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우리 시장 안에서 관련주들 또 세론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죠.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오늘 오전을 보내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 오늘 모두 정리해서 드리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다니아 선생의 1도 양단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들사이트 S 단야 선생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자리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는데 CPI가 예상치를 웃도는 부분도 좀 우려스러웠지만 또 국제유가가 다시금 급등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다우 나스닥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비만 상태이기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다이어트가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미국 시장은 그 CPI 예상 상회 그리고 주간 실업범 청구 건수 증가 이런 부분들 즉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또한 재고 8월 재고 증가라든가 기업들의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 이러한 우려로 해서 조정은 보였지만 조정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M7 주가들을 보면 신고가 경신한 주식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 아울러서 신고가 박스권을 돌파 후에 지지를 받는데 박스권 지지를 받는다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고점 돌파를 위한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좀 몸이 좀 가벼울 때 달리기 하는 속도가 나듯이 2보 전진을 할 건지 2보 전진을 하기 위한 1보 후퇴일지 2보 후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3대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상승 업종들이 많지 않았다는 게 조금 걸림돌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분간 뭐 크게 우려하지 말자. 요 말씀, 요 논조로 우리 시장을 접근해보고 그러면서 비철 금속이 강세를 보였고 유가가 반등 보이면서 석유 섹터들 그리고 이 반도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연료 전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전기, 수소차,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고 이런 와중에서도 모자이크라든가 데이터독이라든가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일단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이 부분은 긍정적이었고 반면에 AMD라든가 솔라엣지, 빌라드 파워, 모더나, 퓨얼셀 에너지 이런 섹터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자, ETF 시장 보더라도 이제 비철 금속과 보안 그다음에 정보 통신 기술, 인공지능, 2차 전지 이런 쪽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 역시도 비철 금속 관련된 것들, 2차 전지 관련된 것들 오늘 움직임이 기대되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ETF 시장 역시도 재생에너지라든가 전자결제, 헬스케어, 반도체, 통신 이런 쪽들이 약세 기조를 면치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장 역시도 지수의 숨고르기는 나올 수 있지만 종목장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자, 그 근거로 보면 이제
미국 주식에서 우리가 대장주격들을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대장주격이 결국에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 136불에서 140불이 이제 고점인데 이게 돌파할지 한번 눌림목 될지 기로에 선 그러한 국면이에요. 하지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볼 건 이제 브로드컴이에요. 브로드컴 역시도 신고가 경신 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그 조정이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 이런 관련 섹터들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우리가 볼 게 이제 테슬라죠. 로보택시가 공개됐어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3.6%까지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0.9로 이제 그 낙폭을 축소시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보면 우리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232달러 지지를 받는데 오늘 장중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렇다면은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AMD가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지만 그에 대해서 그렇게 좀 시장은 긍정적인 호응을 하지 않아서 주가가 4%대 빠졌는데 반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또 국장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단연 선생님, 아시아 증시는 중국 증시가 좀 많이 하락하더니 바로 어제 반등을 좀 했네요. 일단 지금 아무래도 이제 10일이에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낙폭에 네. 대한 기술적인 반등 그러한 모습들 보여줬죠. 지금 190조 외에 10일 발표할 예정으로 보면 자본시장으로 95조 2천억의 유동성 투입이 기대된다. 즉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반등 나왔고 또 아울러서 이제 10일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에요. 하지만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경기 부양 이슈는 어느 정도 소멸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보면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그 GDP 성장률이라든가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급등하고 그 지난 9일이죠. 9일날 급락했던 그런 모습 보면 결국에 중국 시장 역시도 제한적인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 약세 이게 그 지수 상승의 모멘텀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가 상승했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결국에는 전고점 돌파 모멘텀이 없는 그러한 상태고 그다음에 미국의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들이 나오면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면서 지금 일본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됐을 때는 여전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매도 압력은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좋아지려면은 사실 수급이 가장 좀 관건이 될 텐데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지금 2달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개선이 돼야 할 텐데 과연 그럴지 여부는 누구도 모를 텐데. 자, 국내 증시의 가장 주요한 특징 뭐라고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깨졌어요. 외국인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 섹터에서 이제 매도가 집중되면서 셀코리가 나오고 있는 셀코리아 네.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줄 주체가 없죠. 기관들, 금융투자라든가 투신도 여력이 없고요. 국민연금도 여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탄력이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여전히 누가 뭐라도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하는 것들 보면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신흥국 지수 편입에서 지수에서 한국 비중 계속 축소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건 뭐냐면 명분이 선진국 지수 편입 이들 진입하려면 공매도 재개하라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그 무언의 압력이 증가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지금
그 미국의 FOMC 공개로 그 의사록 공개 후에 11월 금리 미국의 금리 동기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금통위 개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결국 이게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동결을 간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으로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기조폭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는 이제 수급도 깨진 그러한 상태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없는 그러한 상태. 게다가 부채 부메랑에 대한 우려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바닥권이 어디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조정, 기술적인 조정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모멘텀이 나올 것이냐. 그때까지는 결국에 지수는 제한적인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상황이면 결국에 종목 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내심 그 사견이지만 노벨 문학상이 나왔거든요. 이걸 네. 비롯해서 오늘 결국에 지수 반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한강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모멘텀이 어떻게 또 뭐 출판사 관련해서 좀 움직이게 될지 여부도 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금 동향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봐주시죠. 자,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1,600억 순매수하였어요. 하지만 이제 4,500억 누적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900억 매도하면서 다시 500억 순매도 전환 보였고, 선물에서 1,500억 매수했지만 누적 5,200억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현 선물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받아주고 있지만 결국에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선물 매수를 확대했다가 결국에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역시도 지수는 제한적인 박스권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거래대금 측면을 보더라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조 8,700억 50% 이상 급증했어요. 반면에 코스닥은 5조 7,6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14% 감소한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봤을 때 지수의 변동성은 코스닥에서 변동성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커질 수 있는 부분이, 거래대금 바닥이라는 건 주가의 바닥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 포인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는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코스닥 기술주들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노벨 문학상으로 해서 출판 관련 이런 것들이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제일 큰 부분은 유동성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공모주 청약 때문에 예탁금이 약 7조 가까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CMA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6.7% 급감하면서 81조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익증권에서도 소폭 감소됐고, 마켓머니 펀드는 소폭 감소했지만 이런 그 감소폭이 작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오늘 역시도 유동성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단기성 자금인 마켓머니 펀드, 그렇다면은 종목들 중성주에 대한 가격 변동은 굉장히 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는 숨고르게 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종목 장세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장 전략을 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좀 변동성을 갖게 될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주요 관심 섹터도 궁금한데요. 어떤 일정에 또 어떤 섹터를 좀 연관 지어 볼까요? 잠깐 가벼운 말이지만 어제 우리 앵커님께서 미국의 태풍에 피해가 지수의 하락 요인이 있지 않을까, 요거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풍 제가 거꾸로 조금 질문드릴게요. 줄어들었다면서요. 지금 허리케인 밀턴이 왔잖아요, 미국에. 그러면서 전신주들이 막 쓰러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오늘 주식 우리 섹터에서는 어느 쪽이 수혜를 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전선주 관련해서 아닐까요? 그렇죠. 전신주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전력 설비 이런 쪽들,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접근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굉장히 재밌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오늘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번 초부터 자 우리가 마지막 승전의 날은 금요일입니다. 이 말씀 계속 강조드렸는데요. 네. 오늘 뭐냐면 배터리 코리아 2024가 있어요. 그동안 배터리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서 차익 매물을 쏟아질 수는 있겠지만 오늘 2차 전지 섹터들은 이제 관심이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뇌졸중 AI 국제 심포지엄이 있거든요. 그러면 뇌졸중, 즉 AI 진단으로 뇌졸중을 찾아낸다. 그렇다면 결국에 요거 관련 AI 의료 이런 섹터들이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024년 서울 빅데이터 포럼 공동 개최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빅데이터, 데이터 관련주들도 최근에 낙폭 과대 상태였기 때문에 요거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정과 기사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섹터와 의료 AI, 전력 설비 쪽 이쪽이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 번외로 노벨 문학상의 수상에 대해서 이 출판 관련 있죠. 뭐 예스24라든가 이런 출판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 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재밌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배터리 코리아도 있지만 또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쪽의 모멘텀도 살짝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게 뭐 정말 5단계 혹은 그 이상을 보여줄지 아니면 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4단계 수준을 보여줄지 여부에 따라서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단연 선생님께서는 로보택시 어떻게 좀 기대하십니까? 저는 아직은 법적으로 이게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 4가 되는데도 법적 규정 만들어야 되는 지금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율주행 택시 이제 운행하고 있지만 딱 세대예요, 세대.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 이슈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지만 이 부분이 자율주행 로봇 택시 쪽들이 앞으로 커진다면 법규가 제도 정비된 시점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이제 주요 공략할 만한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 저희가 항상 AS 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수익률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일단은 두 종목 오늘도 지아 이노베이션과 리가캠 바이오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떻게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고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전 수입까지도 기대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그 개최되고 있는 바이오 관련 심포지엄에서 결국에 ADC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다면 리가캠은 오늘 어제 긴 양봉이 나서 숨고르기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 주가 14만 원은 한번 기대해 보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실 분이라면 리가캠 같은 경우는 매매 끊어가는 그런 전략도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이라면 12만 원 이탈되면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보겠지만 엉덩이 무겁게 가실 분들은 14만 원, 15만 원 한번 여기 도전해 보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네. 같은 맥락에서 이제 GI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역시도 최근 바이오 쪽들이 2차 전지 못지않게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나오고 있고 반도체 섹터들이 쉬어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지아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신고가를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14,500원 전후 반 매도하고 반으로 신고가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 역시도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ABL 바이오라든가 유한양액 이런 대장 섹터들의 추세가 살아있다면 엉덩이 무겁게 신고가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드커니 지아 이노베이션과 리가캠 바이오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야 할 핫 이슈 종목은 그럼 뭘까요? 오늘 역시 우리가 보면 전력 설비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뭐니 해도 우리 결전의 난을 노린 게 배터리 코리아 2024 행사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새벽 때 신문을 보니까 이제 배터리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차세대 배터리 시장 확대, 소재 업계도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즉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 쪽들은 전방 산업에 대한 업황부진의 우려감,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온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면 오늘도 이제 메인이 될 부분들이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4680 이런 쪽, 그 다음에 ESS 전력 저장 장치 이런 섹터들이 이제 배터리에서 오늘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대장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제 대장 섹터를 봐도 되겠지만 결국엔 덕산 베코피아라든가 알맥 같은 이런 소부장 쪽 이런 쪽 봤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덕산 베코피아를 봤으면 좋겠어요. 45,500원에서 시초가 오늘 보면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소폭 상승 마감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시초가 부분에서는 보초병이죠. 그 다음에 시초가 이하로 해서 분할 매수 보고, 자, 요거는 한번 손실폭을 좀 크게 감안해 보고 싶어요. 45,500원 이탈을 손절 기준으로 보고, 대신에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52,000원에서 55,000원 여기로 목표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터리 관련한 이슈가 현재 기대가 되는 가운데 탑픽 종목으로는 덕산 테코피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핫이슈 종목 덕산 테코피아의 장중의 움직임들 그리고 추후의 움직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시간의 단일가 특징적인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의 단일가에는 이 노벨 문학상 요거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장 마감은 이제 속보가 떠서 만약에 나왔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출판 관련이 이제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시간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네. 오늘 이제 어제 마감한 시간에서는 결국에는 릴리 플랫폼 기술 이전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펩트론이라든가 대봉 LS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밀렸는데, 시간 외에서도 펩트론과 에니젠 이런 섹터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다면은 펩트론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펩트론은 이제 유상증자 부분 청약일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청약일까지 납입일까지는 긍정적인 기사들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납입일까지는 지속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 종목 중에서는 펩트론과 에니젠 두 종목 살펴보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다냐 선생의 일도양단 함께했고요. 딜사이트S 다냐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여로의 열혈 함께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금요일입니다. 우리 목요일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어제 SK하이닉스가 정말 강했잖아요. 그러면 2,600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삼성전자 탓인가요? 잘 못 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을 해석하는 것은 모두 다 좀 다양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떤 개별 종목은 매크로 이슈를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이 엔비디아를 둘러싼 시장은 결국 우상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뭐 옵션 만기라든가 뭐 미국에 있는 경제 지표를 본다고 했을 때는 한두 박자 정도 쉬어도 된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일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꽤 많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어제 옵션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결과적으로 순매수세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자의적인 순매수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확인됐었는데, 동시호가 이후로 이제 30분의 마지막 동시호가 마지막 체결될 때 음봉 마감한 것을 봤을 때는 이 수급을 의도적으로 바꾼 주체가 좀 시장을 만들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관이 꾸준하게 순매수세를 넣어준 다음에 동시호가의 순매도로 전환되고,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된 주체가 있고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된 주체가 있을 때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한다면 의도가 매수로 전환된 주체한테 있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이 지수가 밀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기관의 순매도의 의도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을 들어 올리려는 액션으로 보이지만 자신들의 파생 포지션은 하방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하방 포지션을 마무리 짓는 하루의 1년이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 시장에서 AMD 같은 경우는 다소 약세를 보여줬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강세를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SK하이닉스 관련 종목들이 좀 얻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다소 실망을 줬지만 포기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럼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로 좀 풀어보면 되나요? 그건 아니다라고 그건 판단하고 아니에요?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우리한테 실망을 준 이유가 그냥 마냥 기분이 나쁜 실망이 아니라 약간 좀 합리적인 실망을 줬기 때문에 좀 좀 보류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악재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급 개선이 좀 급선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 삼성전자는 일단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많은 것 같네요. 자, 어제장에서 특징 종목들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비만 치료 관련해서 D&D 파마텍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개장 직후에 10% 급등 보였고 종가로는 5% 상승 43,000원 안착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자리 시세 더 불붙을 수 있을까요? 네, 추가적으로 시세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어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개장 초반에 정말 강했다가 약간 화장품이나 이런 중국 경기부양 관련 종목들한테 수급을 나눠준 다음에 옥석에 한해서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되돌아오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모조리 다 간 것은 아니었고 그 중에서도 5그룹 평가되는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D&D 파마텍은 5기 아닐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LP-1 계열의 경구용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이고 이 기업 개요를 보시면은 이제 경구용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이고 비만 당뇨 치료제랑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이 두 가지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 그에 대한 기술력은 좀 상당히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랄리가 펩트론과의 수주가 나왔고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국내 10월 15일에 상륙한다. 이 두 가지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라고 보려면은 한 3일 이상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 뉴스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오히려 확인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재료 소멸을 넘어서 재차 변곡점을 만들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펩트론이든 한명품이든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좀 공략을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잘하신 분들은 공략을 해도 되지만 네. 분할 매수 못하신 분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특징주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투자 인사이트를 뒀을 때는 D&D 파마텍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D&D 파마텍 관련 뉴스를 보시면은 파트너사인 메세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메세라가 생산 공장을 확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동 개발 중인 GLP-1 경구제 상업용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유럽 내 판로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D&D 파마텍을 특징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자리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수급도 받쳐주고 있고요. 다만 너무 올라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D&D 파마텍이고요. 자, 그럼 지금 자리 팀장님 어디로 바라볼까요? 목표가? 네, 외국인 순매수 점진적으로 들어오면서 조용히 이동평균선 따라 우상향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43,000원부터 마이너스 3% 구간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손절가 4만 원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46,8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6,800원 목표가로 정해주셨습니다. 5월에 상장이 된 종목이었네요.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답변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리콘투. 앞서서 아까 화장품주 쪽으로 수급을 나눠줬다.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 어제 실리콘2가 오후장 들어가면서부터
시세가 좀 더 탄력 있게 좀 붙었습니다. 3% 상승 43,000원 가리켰는데 54,000원, 뭐 43,000원 이 안에서 계속해서 좀 맴도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하기도 한 것 같고요. 네, 답답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판단됩니다. 제가 특징적으로 실리콘투를 꼽았지만 이 실리콘투를 그나마 화장품주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 내가 좀 단기적인 변동성 매매 잘한다, 이슈 팔로우이나 수급 체크 잘한다 이러신 분들은 LG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괜찮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보다 실리콘투가 나은 점은 실적이 정말 견조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K뷰티 브랜드 제품, 이제 스타일코리안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이커머스를 통해서 국내 화장품, 뷰티 제품을 해외 수출하는 역직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타일코리안닷컴을 제가 재무제표도 봤습니다.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실리콘투의 이제 다트에 들어가서 실리콘투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이 스타일코리안닷컴의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대규모 물류설비 투자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실적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중국의 3차 경기 부양책 덕분이죠. 중국이 3차 경기 부양책을 진행해서 긍정적이지만 정말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까, 이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향 이제 ODM 기업들은 일간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증권사 리포트들이나 경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보다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뷰가 나오기만 하면은 추풍 낙엽처럼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 외 반면에서 미국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지금 관세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수출도에 봤을 때는 미국향 화장품 수출은 견조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중국에서 이런 경기 부양을 통해서 중국 관광객은 10.2% 증가했지만 소비액은 그만큼 좀 못 미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액은 약 7.9% 증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깎아먹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 리포트를 보면은 하나증권에서 미국 유통업체의 대규모 할인 수혜에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끝났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끝나면서 이 거기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판매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정산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정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실리콘투가 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 변동성을 좀 못 이겨내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께는 실리콘투가 안전한 화장품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북미 향 쪽으로 키워드가 달려있는 화장품주들이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접근하는 게요. 실리콘투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채팅창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올려주고 계신데 카니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안 가서 버렸다, 실리콘투 이렇게도 말씀 주셨고, 또 그 밑에는 언젠가는 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질질 끌어서 답답했다 뭐 이러시는데 가겠죠. 지금 자리가 좀 가격이 횡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횡보하다 날아가나요? 네, 확실하게 제가 이제 화장품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 기간에 따릅니다. 원래는 대형주를 보유 기간을 가장 오래 잡아야겠죠. 네. 근데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달리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일간 변동성이 큽니다. 일간 변동성이 큰데 그들이 주로 우상향을 보여주면은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특징주로 꼽아왔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자꾸 기대감이 훼손될 때는 장대 음봉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 강하게 권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품주를 사가지고 1주 안에, 2주 안에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화장품주 중에서 실리콘투는 내가 2주 이상 보유한됐을 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 실리콘투를 권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43,050원부터 마이너스 3% 구간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손절가는 48,000원,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47,500원 잡고서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7,500원, 손절가는 48,000원 주셨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괜찮은 거 맞아요? 분할 매수를 잘하시는 분들께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는 이슈 팔로업이 된다. 나는 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이제 중국도 경제 지표가 이제 10월 중순이랑 10월 말에 발표가 있을 건데 솔직히 조금 냉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PR이랑 지급준비율도 올해 2월과 3월에 단행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경제 지표가 다소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10월 중순과 후반에 있을 뭐 차이시라든가 산업 생산이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도 다소 좀 냉소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지표들이 냉소적으로 나왔을 때는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 10월 후반에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일주일 정도만 볼 거고 이 중국의 경제 지표를 달력을 보면서 체크 잘 된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네. 그 두 종목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체 이제 중국향으로 매출이 쏠려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답변 주셨고요. 자, 세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사고 있는데 연속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6거래일 연속의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종가가 어제 고가입니다. 5.12% 상승 18만 원 돌파. 자, 어디까지 갈까요? 네, 조선 섹터의 탑픽은 HD 한국조선해양인데 시세가 많이 나왔고 제가 또 특징주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을 빼고 나머지 조선주 중에서 기술적 위치랑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HD현대중공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선주랑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랑 화장품이랑 조선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시장이 유동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섹터가 다 같이 못 움직입니다. 강세를 보이던 섹터가 살짝 위축이 될 때는 다른 섹터가 반등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조선입니다. 어제 오전장에 제약바이오가 정말 강했다가 점심시간 이후로 차익이 나오다 보니까 화장품이랑 조선이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조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점심에 강세를 보였고 조선이 이제 장 막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조선이 장 막판에 강세를 보일 때 부각됐던 뉴스가 제가 아까 화장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진행을 하는데 중국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낸 출혈 대비해서 경기 부양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주가 반격을 했어요. 근데 조선주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다 보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중국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제철 후판 가격 가공기업들이나 이 후판을 받아서 조선을 하는 조선사들이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의 조선 1사, 2사가 합병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좀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경기부양책을 진행을 했는데 그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반사 이익을 거두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강한 픽을 받은 조선사는 HD현대중공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선박 해양구조물 플랜트 및 엔진 제조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 고압직 분사 방식의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투자 인사이트가 나왔냐면 수출용 잠수함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이라는 투자 인사이트가 하나 나왔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조선소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을 때 이게 중국이 조선을 건조할 때 엔진은 또 우리나라한테 또 받아서 한다고 합니다. 엔진 능력이 없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이제 조선을 많이 만들었을 때 핵심 부품이 엔진은 우리나라한테 받는다고 했을 때 네. 전반적으로 중국이 조선 수주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위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엔진을 만들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은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뭐 한화 엔진이든 ST 엔진이든 중소의 엔진사도 들 수 있지만 이제 대형 조선사 중에서도 엔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그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뷰가 있어서 세 번째 특징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현대중공업 그럼 지금 자리 어디로 바라보면서 접근해 볼까요? 네, 기술적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분할 매수 잘 못하신 분들도 이 HD현대중공업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8만 8,900원에서 마이너스 3% 구간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손절가는 17만 9천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지만 오히려 추가 매수가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20만 8천 원 잡고서
한 달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만 넘어서 20만 8천 원을 목표가로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한마디 뭐라고 주실 거예요? 네, 오늘장 긴급 전략 유일한 죄는 믿은 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죄는 믿은 죄. 무엇을 믿은? 네, 지금 내 계좌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삼성전자를 믿었기 때문이죠. 아.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좀 썼던 드립인데 그 김건모님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를 보시면은 가사가 난 널 믿었던 만큼이나 내 친구도 믿었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반도체 탑픽은 SK 하이닉스면서도 삼성전자가 이 SK 하이닉스를 뒤쫓아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뱉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손절해라, 삼성전자를 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 역시도 SK 하이닉스를 사시면서도 SK 하이닉스의 절반 비중은 삼성전자를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우리한테 실망을 많이 줬고 이 삼성전자에 대한 결과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삼성 SDR 보면서 이 삼성 그룹들이 보수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했던 거는 물론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시장의 판세를 본 다음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 SDI보다 이 R&D 투자 비중이 1등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삼성 SDI가 보수적을 넘어서 약간 좀 몸을 사린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뉴스가 많이 돌더라고요.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전대 회장이 계시고 현대 회장이 있고 이제 반도체 부문장도 계속 바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재무 담당자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걸어왔던 길을 보면은 이건 약간 비방용이 될 수 있는데 보수적을 넘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했고 이런 투자가 지연됐던 게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와서 말하기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나는 이미 삼성전자에 발목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초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섰을 때 그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답변 받아봤고 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채팅창이 우리 손 팀장님만 나오면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더 격렬하게 랩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다음에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겠습니다. 여기서 밀당을 제대로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월요일도 금요일도 팀장님 모시고 방송하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열혈주 공개 들어가 볼게요. 네, 좀 단기적인 변동성 가져갈 수 있는 노바텍 좀 소개를 드리려고 노바텍. 합니다. 그래서 지금 희귀금속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KBI 메탈이나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해당 종목들은 바닥 대비 시세가 나왔고 노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바닥에서 어제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오면서 맥점을 잡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증권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변동성이 강해도 추천드릴 수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적자 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제가 소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다 제외를 하고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린 종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히토류 금속계 자석 제조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고 이 히토류 관련 종목들 중에서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그나마 가장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 관련해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원소 가격도 올랐지만 중국에서 이번 달 말부터 공급망 통제에 나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 히토류를 채굴하거나 유통했을 때는 최대 10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히토류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노바텍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펀더멘탈 보강해줄 뉴스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의 월드폴리오라는 이제 기업과 이 모터 위치 센서 MPS용 자석 분야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 글로벌 완성차 OEM 기업과의 협업을 다지겠다.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이 사업 다각화에 대한 시너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봉상 21선 돌파하고 5일선 따라 우상향하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토류 관련주 받았습니다. 노바텍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세요.
네, 13,050원 부근에서 마이너스 3% 구간 분할 매수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300원, 1차 목표가는 14,3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입니다. 노바텍 14,300원 목표가로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팀장님 우리 월요일에 시킬 거예요. 준비해 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시장 보시면서 매일매일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얘기 하기 싫은데 또 이야기하게 되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삼성전자의 연중 최저가 이야기입니다. 반도체주의 엇갈린 모습은 어제도 나타났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세를 강하게 나타낸 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힘없이 또 연중 최저가를 장중에 또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또 오만전자가 놓인 삼성전자는 위기를 기회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회는 성격이 너무 급하죠. 올해 안에 과연 나올 수 있는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연중 최저가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6만 원대를 겨우 회복했다가 다시 5만 원대로 밀리는 그러한 양상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관건인데 삼성전자의 지금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잠정 실적은 이미 사실 낮아져 있었던 눈높이마저도 하회했습니다. 10월 31일에 이제 확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잠정 실적보다 좋아진 데이터를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DS 부문장의 메시지가 참 이례적이었다라고 하죠. 잠시 후에 또 그 메시지의 행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BM3 공급도 예상 대비 지연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사실 HBM3가 9월 말 그러니까 3분기 말까지 어떤 유의미한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혹은 공급을 확실하게 언제부터 할 겁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를 바랐지만 우리의 바람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이번 분기에도 9조 원대를 지금 잠정 실적에 발표를 됐지만 4분기에도 여전히 10조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찬바람 불고 있는 겨울이 더 추워질지 아니면은 예상과는 달리 어떤 좋은 모멘텀이 붙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리고 실적을 개선시킬 만한 주요 키포인트는 파운드리 대형 수주가 뭔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진짜로 기대하고 고대하는 HBM3 공급이 본격화가 언제 될지 여부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제 기사들을 보니까요. 삼성전자가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직장 순위에서 2단계나 하락했대요. 항상 정말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다니고 싶은 회사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할 때 많이 랭크가 돼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1위 자리 내주면서 세계 최고의 직장 타이틀도 내줬다라고 하며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만 또 우울한 이야기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증권가마저 당연히 등을 돌렸죠. 삼성전자 목표 주가 6만 원대 제시한 외국계 증권사도 있었지만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밴드 자체가 한 8만 원대 초중반에서 9만 원 초반까지밖에 목표 주가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올해 10만 원자 기대했거든요. 10만 원을 돌파하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가 발표된 직후에 나왔던 다양한 보고서들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증권사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요. 두 증권사의 내용들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관련한 애널리스트의 의견, 불신 극복을 위해서는 숫자로 증명해야 된다. 불신 지옥이 아니라요. 당연히 실적으로 증명하라 이거죠. 얼마나 더 개선된 혹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줄 것인지가 당연한 관건이라는 당연한 얘기고요. 현대차증권에서는 경쟁사 대비해서도 지나치게 부진한 실적이다. 경쟁사라고 하면 SK하이닉스도 있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워낙에 좋게 발표가 돼서 우리는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빨을 받으면서 또 반도체주들이 단기적으로 올랐는데 같은 경쟁 구도에 있어도 삼성전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경쟁사 대비해서도 지나치게 부진했습니다.
목표가는 기존보다 낮은 8만 원대로 하향 조정한 증권사들이 속출하면서 과연 지금의 오만전자에서 8만 원은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이게 12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에까지 우리가 기대감을 좀 멀리 봐야 할지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반성문을 내놓은 그 내용들 여러분들 다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실적 발표 내용들도 중요했지만 반성문을 내놨다라는 게 참 특이했는데요. 행간을 읽어보면은 삼성전자의 행보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내용들을 보면은 뭐 조직도, 그 사람도, 문화도 다양한 반도체 부분이 완전하게 쇄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반도체 사령탑이 이 위기라는 키워드를 4번 반복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하락을 인정을 하고, 이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인정을 하고 제도약의 각오를 밝혔다라고 하면서 고강도 쇄신에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요. HBM 등의 고부가 가치 메모리 사업에 대해서 고강도 심사를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근데 최근에 또 엔비디아 담당자가 그 HBM 삼성전자의 라인을 점검을 했는데 납품을 만약에 뭐 올해 하더라도 그 물량이 소량에 그칠 것이다라는 아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 사람 이 얘기 나와서 삼성전자 임원수를 얼마나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지를 봤거든요. SK하이닉스의 임원수가 전체 199명인데 반해서 삼성전자는 전체는 1164명 그리고 반도체 부분만 임원이 438명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임원수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과연 이러한 조직과 사람과 문화까지 변화시키려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쇄신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지도 여러분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등 돌린 투자자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팔고 있죠.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추이를 보면은 7월 11일 연중 최고를 달성하면서 56.55%를 기록했었던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 10월 8일 기준으로는 5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것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은 정말 열심히 사고 있죠. 연기금의 수급도 보면은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사기보다는 오히려 9월 달에는 삼성전자를 연속적으로 판 날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국민연금이 3분기에 바이오 투자를 늘리고 반도체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 안에서는 소부장단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에서 등을 돌렸다라는 게 굉장히 우려를 할 만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STXNG, 한화인더, 시프트업, 뷰노 이런 종목들을 국민연금은 새로 편입을 했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대량 보유 종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종목 중에서는 TMC,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워낙에 우리나라를 거의 먹여 살리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고전을 면치 못하니 우리나라 재정에도 굉장히 구멍이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이제 국민 주식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이거 언제 괜찮아지는 거야 하면서 볼멘 소리하고 타박하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지만 좀 응원하고 또 응원하는 그 포인트 중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주식 투자보다는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염두하면서 그 쇄신이 얼마나 4분기 안에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도에서는 삼성전자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 동시효과 그리고 개장 중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두 분 함께 합니다. 윤여민 전문가, IM투자증권 염정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전략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선제적으로 50bp를 좀 내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한 60% 정도로 지금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오늘 좀 상당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뭐 중국의 3차 경기 부양책 같은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벤트들이 좀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좀 주목도가 있는 그런 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 분위기는 혼조세 보이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조금 더 멀어진 0.4%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 우리 염정 차장님 들어볼 텐데 오늘 지금 우리 제작진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 화사호 예쁘다고. 아이고 이런 칭찬 어디 가서 들어요. 네. 질사이트 화이팅. 네. 전략 짜주시죠. 네. 네. 산뜻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왜요? 민망해요? 예쁘다니까? 너무 좋아서. 아, 네, 저도 좀 해주시지 그럼. 아 우리 앵커니도 예쁘다 이렇게. 누이 좋고 왜 부족해? 너무 당연한 얘기라 저는 항상 볼 사랑합니다. 때마다 예. 저는 항상 감탄하거든요. 사랑합니다. 두 분 다 예쁘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는 게 잘 맞잖아요. 예쁜 거 이게 필요 없다. 빨리 예쁜 전략 거 필요 얘기해라. 없다. 네. 그다음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대치를 높이기엔 좀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도 박스권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수 코스피뿐 아니고 사실 최근에는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다소 조금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내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고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대 낙폭이라든지 좀 최근에 밀렸었던 쪽,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은 지수는 움직이지 않되 그냥 순환매 정도로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사실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적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중대형주 쪽으로 그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는 한 달여간은 좀 실적에 집중하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실적 시즌의 본격화, 그에 따른 시장의 또 변화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 상황은 일단 코스피는 0.2%대 강세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0.36% 오늘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이닉스는 달릴 예정인데요. 어제 5% 가까운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장 초반 동시효과 상황에서 3% 가까운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휴재 이런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징적인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이시죠? 네, 일단 뭐 지금 장 초반 반도체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좀 엇갈린 주가의 흐름을 좀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 실적과 좀 맞물리면서 좀 돌아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가 계속해서 좀 갱신되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상.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닥권에 좀 닿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좀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역설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에 비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 어떤 3분기 실적이라든지 그 이후에 또 HBM 관련돼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HBM3E 뭐 8단, 12단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네. 관련돼서 이제 양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큼 다시 한번 좀 상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반도체 투탑의 어떤 엇갈린 좀 행보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탑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희비가 너무나 엇갈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웃고 있는 건 SK하이닉스고 울고 있는 건 삼성전자겠죠. 자, 특징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는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큰 폭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네. 좀 사실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에 대한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래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다라는 좀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은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좀 나왔고. 왜요? 부합하는데 왜 하향하죠? 네, 그리고 카카오 역시도 뭐 사실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광고라든지 커머스 수익 쪽에
쪽에서 약화를 통해서 이제 3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이다라고 나오면서 네.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이제 좀처럼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오늘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주환원책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부분을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은 좀 방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지수 상황은 비슷합니다. 코스피는 0.27% 상승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그래도 줄여가면서 0.27%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시효과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큽니다. HLB가 지금 뭐 급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FDA 관련한 현장 실사 준비 끝. 이거는 오히려 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관련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 휴재리 주가는 11%대 강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는 일단은 점점 빨간불로 무르익고 있는데요. 개장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될지 잠시 확인해 보시죠. 딜사이트 경제TV가 대한민국 증시 개장을 알립니다. 네, 10월 11일 금요일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와 비슷하게 지금 개장 상황 연출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HLB 같은 경우에는 이 리보세라님의 운명이 금방이라도 좀 올해 안에 어떻게 좀 될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실망 매물에 동시효과 상황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던 거고요. 지금 개장하자마자 일단은 아직은 VI가 지금 발동이 된 것 같은데 15% 하락 출발이 여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더니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1%까지 반등하면서 오만전자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오늘도 펼쳐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8%대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지수는 양 시장 모두 빨간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3% 오른 2612선, 2600선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0.6%대 상승하면서 780선 출발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을 제외하고는 10위권 종목들 모두 빨간불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현재 2% 넘게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등의 종목들도 1% 안팎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에서는 대형주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2%대 오르고 있습니다. LG엔솔이 쉬어가는 가운데 삼성 SDI의 주가는 2%대 강세, 그리고 포스피처임은 1%대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TNG 주가가 오늘 8%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하면서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었던 KTNG인데요. 오늘은 그 어제의 급등을 일부 좀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가운데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움직이자 형제인 한미반도체도 함께 움직입니다. 2%대 강세, 그리고 현대모비스, LG전자도 어제 이제 잠정 실적을 함께 발표를 했죠. 어제가 아니죠. 이번 주 삼성전자와 함께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오리온과 SK 그리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의 종목들도 1% 후반대 함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 유한양행 어제 7% 넘게 오르고 나서 오늘은 2%대 하락 출발 나타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1%대 하락,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오늘장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HLB 먼저 좀 체크해 볼 텐데요. 12%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뿐만 아니라 HLB생명과학, HLB제약, HLB테라피틱스 등의 종목들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알테오젠의 주가는 3%대 강세, 그리고 휴젤 주가도 8% 가까운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일부 로봇주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 넘는 강세로 오늘장 개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펩트론의 주가, 앞서서도 저희가 시간의 거래 특징주 중에서 다니엘 선생과 함께 확인했죠. 4%대 상승세 하면서 최근에 4거래일째 오르는 가운데 어제와 그 전 거래일에서 주가가 각각 20% 넘게 올라가면서 이번 주만 주가가 거의 50%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판사 관련한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소설가인 한강 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K 콘텐츠 중에 하나가 또 되지 않을까요? K북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관련한 컨텐츠가 또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오늘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웹툰 관련한 종목 또 컨텐츠 관련한 종목으로 묶인 상황인데요. 뭐 미스터 블루, 키다리 스튜디오, 와이럽 등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잠깐 보자면 장 초반의 수급은 현재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팔고 있고요.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코스피에서는 사지만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 중에서는 가장 상승률이 좋은 업종은 통신주입니다. 1.3%대 강세, KT, SK텔레콤 등의 종목들 상승이고요. 건설주들도 GS건설이 3% 넘는 강한 상승 출발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 대우건설 그리고 한전 KPS 그리고 종목 가운데서 중소형 관련한 건설주들도 함께 소폭이지만 강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탑픽 종목으로 꼽았었던 LIG 넥스원이 4% 넘게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24만 9,500원으로 다시 한번 장중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운수창고 그리고 정유전자 섹터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판 관련한 종목들이 정말 장 초반에 정말 급등세, 밀리의 서재 22%, 삼성출판사 24% 그리고 예림당도 그렇고요. 예스24가 29.82%. 한강님께서 어떤 출판사와 일을 하고 있죠? 그 부분도 먼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노벨상을 수상한 그 책도 인기를 끌겠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전 세계 독서를 사랑하는 분들이 또 우리 한국에 나온 이런 책들이 정말 좋은 책들이 많더라 하면서 넘어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글로벌리하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더 인기를 많이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봐주시죠.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 지금 이제 상승하면서 2,600선을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코스닥과 달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골재가 좀 생긴 모습, 약간 삼중 바닥을 그리면서 다만 이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650선에 대한 어떤 안착이 먼저 시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장 막판에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초반 아직은 좀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오늘 오후까지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좀 우호적이지 않다. 뭐 그 가운데 가장 제가 볼 때는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삼성전자의 수급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이 코스피 차트에 대한 부분을 같이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섹터별로 보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섹터가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은행이나 뭐 섬유 우복 섹터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가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건설업, 통신업, 유통업 섹터가 좀 상당히 강하게 장 초반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KB금융,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의 약보합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거의 그냥 주가가 횡보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 같은 경우는 1에서 3%대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장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나란히 1%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전기전자 쪽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 결국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좀 강보합권 여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3%대 지금 상승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2차전지 여기에 더해서 제약바이오까지 대부분의 섹터가 지금 이제 상승 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승세는 좀 더 이어져가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장 후반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장 초반 대부분의 섹터가 좀 상승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 같은 경우가 1에서 3%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간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오늘은 나란히 1.3% 현재 구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종목 가운데서 지금 삼성 SDI의 주가는 상승폭 더 키워가면서 3%대 강세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그동안의 하락을 딛고 오늘장 양봉 움직임 나타내면서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특징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네. 섹터별로도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 플러스권인데요. 지금 지수는 0.4%대 상승에 그치지만 개별 종목단에서의 흐름이 사실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쪽에서는 사실 무난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에코프로가 1.4%대 상승, 에코프로 BM도 0.6%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가 오늘 상승률이 좀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HN이 7%대 상승 보여주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HLB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으로 또 이슈가 또 밀리면서 오늘 9%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슈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톡스 균주 관련해서 승소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7%대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개별적인 이슈는 좀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 로봇주들 오늘 전반적으로는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각이 되지만 결국은 또 로봇 쪽에 대한 부분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테슬라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같이 상승하지 않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연관성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제 개별 종목단이라든지 섹터의 어떤 특별한 호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니까 오히려 하락 종목 실리콘투가 2.5%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리오프닝 쪽에서 이제 화장품 섹터들이 최근에 변동성을 좀 크게 나타내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문 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또 여전한 강세 흐름이 조금 좀 공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리콘투 여전히 좀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일단 최근에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과 이제 하반기 연말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을 좀 가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3%대, 하이닉스도 1.3% 상승을 하다 보니 그와 동반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1.6%대 강세, 리노공업 1.9% 상승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는 오늘 시장 괜찮은데 아까 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장후반까지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이 변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장 초반에 이렇게 또 강했다가 한 3, 40분 지나서 좀 시장의 흐름도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너무 장 초반에 성급한 판단은 여전히 좀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 초반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보이거나 좀 빠르게 움직이자 이거 내가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후회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 이슈는 출판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의 급등입니다.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이번 우리가 노벨문학상 수상한 그 한강님의 책이 엄청나게 판매고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죠. 저도 지금 쭉 봤더니 얘기는 사실 많이 들었는데 제가 소설을 그렇게 읽는 거를 이렇게 즐겨 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네, 한번 같이 읽고 예. 한번 독서 토론 해볼까요? 어떤 거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어떤 거를 원하십니까? 다 읽어보죠. 예, 제일 얇은 걸로 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이거 예스24 안 볼 수가 없어요. 상한가예요. 그러네요. 네. 예스24, 밀리의 서재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로 가고 있는데 네. 예스24야 워낙에 이제 온라인 판매 쪽에서 이제
온라인 판매가 이제 부각이 되는 종목이고 밀레 소재 역시도 전자책이죠. 이북에서의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온라인이라든지 다 품절일 가능성이 크죠. 오프라인도.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북 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밀레 소재 상당히 지금 눈여겨볼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뭐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보다는 이제 대명소노에서 티웨이 항공 쪽에 대한 그 지분 인수에 관련해서 뭐 어제부터 사실 그 전거래부터 급등이 나왔었고 네.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 사실 한풀 좀 꺾였잖아요. 과열 모드로 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내려놓은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 대명소노 시즌 그리고 예림당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일단은 그에 대한 바톤을 좀 이어받으면서 수급 쏠림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또 다른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눈에 띄십니까? 네, 일단은 좀 경영권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고려아연에 이어서 티웨이 그룹에 대한 어떤 경영권 싸움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티웨이 홀딩스 29%대 지금 제가 볼 땐 거의 상한가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이제 한 3,900원대 지금 어제 상당히 급등했습니다만 오늘도 좀 급등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 사실 뭐 고려아연으로 좀 촉발된 부분들이 지금 티웨이로 좀 옮겨가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티웨이 경영권을 노리는 뭐 대명 소노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명 소노그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 티웨이 항공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지금 항공 계열 같은 경우가 개인정보 수집이 상당히 좀 용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뭐 고가의 리조트나 골프장 이런 회원권 영업에 좀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좀 경영권에 대한 부분을 노리고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경영권 확보에 대한 부분들 싸움이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한쪽에 좀 테마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영권 지분 싸움 관련돼서 지금 고려아연 그다음에 티웨이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번져가는 상황 이런 측면에서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 오늘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의 주가 움직임은 워낙에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그룹주의 급락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8%대로 낙폭은 좀 줄여가면서 양봉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8%대 하락이고요. HLB제약도 6%, HLB생명과학이 6%, HLB테라퓨틱스의 주가도 6%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관련해서 같이 모멘텀을 좀 받았던 관련된 이제 섹터의 움직임들도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종목 가운데서 탄력이 좀 좋은 종목은 오늘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의 주가가 9%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앙첨단 소재도 6%대 강세 보이면서 최근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을 보이며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 펩트론의 주가도 장중에 상승폭 키우고 있네요. 장중에 뭐 7% 초반에 상승했다가 지금은 5%대 강세 보이고 있고 삼천당제약의 주가도 4%대 오름세입니다. 역시 제약바이오주는 뭐 HLB 그룹주는 좀 쉬어가지만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또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특징주 뭐 고르시겠습니까?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2차 전지 쪽도 오늘 강한데 삼성 SDI가 지금 3.7%대 4% 가까운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3분기에 대한 뷰를 뭐 시장에서는 일단은 LG엔솔이 보여줬듯이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이제 바닥이다라는 인식은 좀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의 개선을 통해서 4분기 그리고 내년으로 이어지는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 사이클이 좀 돌아왔다라는 점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당분간도 좀 상승 흐름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 SDI가 오늘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니까 뭐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나노신소재라든지 대주전자재로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반드시 좀 만약에 2차 전지에서 종목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좀 고려해봐야 될 종목들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섹터가 지금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업종 가운데서는 출판, 매체, 복제 관련한 종목들 가장 강하고요. 디스플레이 쪽의 종목도 견조합니다. 뭐 LG 디스플레이 주가 움직임 괜찮고,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 일부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가 1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호텔 쪽도 괜찮은 게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는 강원랜드 주가가 2%대, 파라다이스가 0.8%, 그리고 여행 관련한 종목들도 오름세가 크지는 않지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온기가 조금 퍼지고 있기는 한데 지수의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데요. 지수는 코스피는 0.4% 오른 2,613선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오른 778선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LIG 넥스원이 또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했어요. 지금 LIG 넥스원과 현대 로템, 제가 볼 때는 방산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의 어떤 지수의 흐름과는 좀 별개로 계속해서 네. 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제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거래 정지를 좀 당했다가 한 달 정도 거래 정지 당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거래 정지가 좀 풀리는 달. 그 상황에서도 좀 상당히 신고가 흐름이 좀 나왔었죠. 네. 어제 좀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좀 오늘 좀 약간의 좀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이런 방산 섹터들이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흐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도 계속 사상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 결국 이제 미국 대선이 상당히 지금 한창인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승산이 약간 좀 점쳐지는 듯한 통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강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아무래도 뭐 중동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지금 군비 진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방산주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좀 뭐 금리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좀 연관이 좀 덜한, 그러면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많이 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리포트 같은 경우도 계속 상향 리포트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50일 신고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못 간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뭐 하나 네. 시스템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많이 못 따라갔기 때문에 좀 주제로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간 지수 상황은 다시 한번 코스피가 조금씩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0.6%까지 올라왔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1.5%대 상승 보이면서 다시 한번 6만 고지 200원 정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의 단위가 종목 가운데서 제시해드렸던 펩트론과 애니제안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5%, 애니제안의 주가는 0.6% 빨간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금통위의 기준금리 관련한 결정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오늘 건설주에 좀 매기가 집중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에 대한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이제 부동산 시세와 부동산 경기와 좀 그쵸. 결부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연동성이 가장 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선행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부동산 쪽이다라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이미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부분을 좀 늦출 수는 없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제 확정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라든지 부동산 공급 쪽에서의 좀 활로가 좀 트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출 규제가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관심 많으시잖아요. 예. 네,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좀 하락으로 꿈틀꿈틀하죠? 아니요, 하락으로 좀 전환한다라는 단기간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가열 양상이 좀 나타난 게 올해 상반기였고 최근에는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게 좀 푸시가 좀 강해지면서 대출이 좀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또 받을 사람은 다 대출 받고 그 한도가 많이 줄었고요. 이번에 금리가 또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좀 영끌해가지고 사고 싶은데 안 되나요?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의 좀 텀은 좀 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요. 지금 행보 사이클인지 왜요? 저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도 한번 같이 예, 열심히 해보기 우리 위해서, 집 사봅시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건설주의 전반적으로는 좀 수혜를 좀 받는 부분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전설주 얘기하다가 내 집 마련을 꿈까지 왔습니다. 내 집 마련 하려면 일단 시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0.4%대 오름세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좀 봐야겠는데 KTNG가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아, KTNG요? 네, 갑자기 훅 들어갔죠. 갑자기 훅 예, 들어. 어제 12%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지인 중에서 지난주에 KTNG를 판 분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물론 이제 많이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팔았는데 이제 고점이다 생각해서 좀 이제 꺾이는 추세가 살짝 보였잖아요. 그러다가 어제 급등하다 보니까 배가 많이 아프셨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다시 또 8%, 10%대 지금 급락이에요. 그래서 투자주의 종가 급변 종목으로 또 어제 지정이 됐었네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없죠? 구체적인 제가 볼 때는 상승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장 막판에 사실은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에 들어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KTNG 쪽에서도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사모 투자 쪽에서 어떤 제가 볼 때 매수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물량들이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급락세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급등 급락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좀 어떤 주요 원인이 없이 약간 수급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다는 점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TNG 보니까 어제 이제 급등한 네, 이유가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사모 투자자들이 어제 장 막판에 대규모 순매수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대요. 그러니까 그에 종가 대한 급등? 일단 이제 반락이 좀 나온다로 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주가에 대한 앞으로 그리고 연말까지 KTNG가 이제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주환 원칙에 대한 기대감 살아 있다라고 네. 시작은 해석하고 오늘의 뭐 단기적인 이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이 밖에도 좀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일부 보겠습니다. 지금 경영권 분장하고 있는 티웨이홀딩스 눈에 띄고요. 뭐 대명소노 시즌도 마찬가지죠. 경동나비엔의 주가도 지금 상승세인데 목표가랑 13만 원으로 신규 또 제시가 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제 추워지니까 경동나비엔 틀어야 되는 시기인가요? 그래서 신고할까요? 그럼 아니에요? 귀뚜라미는 어떻게 할까요? 뭐 귀뚜라미는 안 움직이나요? 네. 안 움직이나? 네. 경동나비엔도 너무 견조한데요? 뭐 네. 이슈 없이 조용히 움직이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슈는 이제 올해도 최강 한파다. 그 벌써부터도 날씨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네. 그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시즌성, 계절성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기관들의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보여서 일단은 뭐 저는 시즌의 느낌으로 네. 가져가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진 시즌성 이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때는 그 시즌이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여름 상품은 적어도 6월 달 안에 마무리.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종목은 오르고 또 겨울이 막상 오면은 그에 대한 좀 실망 매물이라기보다 그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도 좀 봐주세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일단 삼천단제약의 주가가 7%대 움직이고 있고 상승폭을 더 키우는 종목들이 쏙쏙들이 눈에 띄는데 HB 관련한 기업들 뭐 HK 이노엔도 오늘 좀 하락하지만 그래도 그 반대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제 장 막판에 어쨌든 리가켄바이오라는 종목이 지금 50일 신고가를 좀 작성한 이후에 오늘 좀 살짝 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가 잘 버티고 있는 상황. 사실 HLB에 관한 이슈는 약간은 논외로 어찌 보면 개별적인 이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말씀하셨던 삼천당 제약뿐만 아니라 휴젤 여기에 대해서 파마 리서치, 뭐 에스티밤 같은 그래도 시가총액 좀 상위 종목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물론 이제 미국 금리도 많이 반응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제가 볼 때 뭐 수혜로 지금 거론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장 초반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50일 신고가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좀 후발주자로서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후발주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약간 텐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돈 앵커 도핑 테스트까지 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제가 빨간색을 원래 좀 좋아해요. 좀 빨간 팔찌도 하고 빨간 시장 그리고 사주에 또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좋다라고 해서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자, 전기전자 섹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 어제까지 강했던 SK하이닉스는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1%대 하락이지만 삼성 SDI의 주가는 3%대 강세, 포스코 퓨처엠은 1.38%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도 LG전자의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2%대 그리고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여전히 2%대 강세, LG 이노텍까지 소폭이지만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 관련한 전력기기 인프라 관련해서는 주가의 움직임이 다소 제한적인데요. 효성중공업의 주가는 1%대 오르지만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의 주가는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희와 비가 엇갈리는 그런 섹터가 바로 이제 10시 이후에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야기시킬 텐데요. 그 가운데 오늘 건설주는 일단은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 금융주는 과연 어떨지 지금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이게 좋은 건지 좋은 부분도 있고 약간은 또 제한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융주의 오늘 장중의 움직임들 지켜보시고요. 어제 강했던 운수장비 쪽에서 현대기아차 오늘도 상승 흐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보다는 탄력이 다소 약하죠. 현대차 주가는 0.8%, 기아는 0.5% 오르고요. 오늘은 현대모비스가 가장 탄력적입니다. 1.58% 강세, 현대로템은 1.6%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LIG 넥스원과 함께 오늘 방산주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대 오름세고요. 조선주들은 어제 조금 오르나 싶더니 오늘은 다시 한번 하락세입니다. HD현대중공업 1.69% 하락,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의 종목들 함께 소폭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유통 관련한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의약품 쪽에 있었던 수급이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건설주 여전히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업종에서 오늘은 크래프톤이나 넷마블 등의 게임주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현재 보합권 등락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S도 1.6%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강원랜드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 보이면서 3%대 가까운 상승 그리고 더존비조원의 주가도 4%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탑픽 종목 한번 꼽아 보도록 할 텐데 과연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제시할지 먼저 윤유민 전문가님. 네, 오늘 헬스케어 쪽에서 한 종목 갖고 왔습니다. IMBDX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혈액 기반의 암 조기 진단 검사죠. 캔서 파인더를 국내 의료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 번의 혈액으로 지금 이제 8종 암종을 동시 진단할 수 있다는 어떤 혁신적인 검사. 하지만 이게 이제 금액이 좀 100만 원대로 좀 비쌌었습니다만 최근에 70만 원대까지 좀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 검진 센터뿐만 아니라 뭐 중소형 동네 병원에서도 검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면서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8개 암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연말부터는 12개까지도 암종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검사의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으로도 수출에 대한 부분들, 사업 확정에 대한 부분을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3분기 또 하반기에 좀 숫자로서 증명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약간 좀 고개를 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의 어떤 전환을 좀 시도하겠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좀 저가 부분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시해 주신 종목은 IMBDX 맞죠? 네, 맞습니다. 예, IMBDX라는 종목을 함께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염정 차장님도 한 종목 주시죠.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네. 이 종목 쪽은 지금 살짝 좀 빠지고 있네요. 근데 뭐예요? 롯데관광개발 말씀드릴까요? 롯데관광개발. 네, 최근에 이제 카지노주들이 이제 중국 수혜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지금 좀 횡보 구간에 좀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3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1,29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분기입니다. 전년이 아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3분기 카지노 매출액이 842억 원으로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분기당 계속 실적이 개선되면서 계속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뭐 일본 VIP 관광객들이 급증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연말 효과로 인해서 긍정적인 실적 효과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주가는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 구간에 있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이제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개발 당시에 차입금이 남아있던 게 지금 한 8천억 원 규모 정도로 여전히 차입금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연말 정도에 11월께에 리파이낸싱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재무 안전성, 재무 구조에 대한 좀 개선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염정차장의 탑픽 종목은 관광, 롯데관광개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상황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안에 궁금한 질문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들 모아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IM증권 신사업 추진 이동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질문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질문은 어제장에서 강했던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이버, 모처럼 반등. 사실 오늘은 좀 쉬고 있습니다만 어제 모처럼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사우디에서도 뭐 네이버 사옥을 찾았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세 가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께서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말씀 주신 코멘트인데 광고와 커머스 등 3분기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팀F 사태, 쿠팡 멤버십 인상 영향으로 좀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질 거다. 밸류에이션 매력 구간 진입했다라는 부분인데 원체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지금 진입 괜찮죠? 사실 이제 그 세 번째 지금 키워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이 좀 사실 최근 상승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주가가 오랫동안 못 갔고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좀 이제 비교를 해 본다면은 네. 사실 네이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이제 요번에 이제 그 3분기 실적도 그렇습니다만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주가하고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런 실적을 반영하기 좀 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 워낙에 좀 이제 악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악재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은 약간 좀 긴가민가 하는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영업이익 한 5천억 내외 정도의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뭐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네. 증가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광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두 번째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팀F. 예, 그렇죠. 이제 그 티몬 위메프 사태 이후에 사실은 커머스 시장에 좀 불안감이 커졌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뭐 그 조금 이제 이런 대형 업체 위주로 좀 재편이 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역시 네이버 쇼핑 이런 쪽에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최근 사실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중국 관련 그 어떤 그 사이트들 그 테무라든가 알리라든가 예. 이런 사이트들이 조금 요새 사실 열풍이 좀 줄어들었죠. 한번 경험해 본 걸로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제품의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고객들을 만족시키기에 너무
좀 이게 부족한 그런 제품들도 많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멤버십 인상을 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네이버의 커머스 쪽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뭐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그 커머스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성장성의 정체에 대한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레드오션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의 어떤 이제는 좀 안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이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악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세 번째,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우호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체 많이 내려가 있는데 악재는 나올 만큼 나왔다. 그래서 좀 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자, 시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네이버가 한 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장중에 상승 탄력은 더 돋보였었고 오늘은 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 지금 0.6%가량의 하락세 보여주는데 지금 자리에서 업사이드는 한참 더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런 거죠. 이제 좀 그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제는 네이버 같은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으로 조금 이제 담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좀 확인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조금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좀 아직까지 뭐 시세가 크게 나지 않은 자리에서의 어떤 분할 매수 관점 이렇게 좀 뭐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사실 네이버 얘기하면 예전에는 짝꿍이 있었죠. 카카오 이야기 진짜 많이 했는데 요즘은 같이 얘기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관계인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그 투자 전략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어느 순간에 이제 SK하이닉스는 얘기하지만은 삼성전자는 얘기를 덜 하게 되는. 물론 이 카카오도 지금 보면은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어떤 반등 탄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재료라든가 또는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네이버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기울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또한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지만 그 매력적인 부분을 체크한다면 네이버가 좀 더 낫다라고 봐주신 거고요. 자,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 주셨는데 5만 전자 대 18만 닉스. 탄력이 돋보이는 쪽은 더 강하게 올라가는 쪽은 누가 봐도 SK하이닉스잖아요. 지금 자리 기대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어디가 더 클지도 궁금해지고요.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볼게요. 삼성전자 외국인 그렇게 사더니 결국에는 지금 엄청 팔았죠. 지분율 연중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호황인데 삼성전자만 거의 왕따죠. 소외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실적 반등, HBM4 성과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 삼성전자가 진짜 뭘 보여줘야 올라갈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반등이 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이제 그 6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종가가 거의 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오늘은 조금 거기서의 어떤 저점에서의 저는 반등 시도라고 보여져요. 물론 뭐 이것이 뭐 상승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그 삼성전자의 하락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저는 외국인의 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외국인들이 연중 그 지분율 최저치예요. 지금 53%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가장 낮았을 때가 2022년 하반기였는데 이때 50%가 깨지기도 했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때는 사실 좀 매력이 덜했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제 49%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 작년 초에 50% 회복 이후 증가세가 계속 보였고요. 올해 이제 7월이 가장 그
보유 비중이 높았어요. 피크였네요. 네, 피크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이 지금 외국인의 그 지분율과 그대로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 삼성전자 팔고 있다는 얘기는 뭐 오늘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9월에 이제 외국인이 한 7조 이상 팔았는데 결국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반도체가 지금 AI 반도체 쪽은 계속 좋아요. TSMC도 굉장히 실적 TSMC 좋았고, 좋았더라고요. 엔비디아도 사실은 고점에서 한 30% 이상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과 삼성전자가 지금 좀 약간 주가 흐름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HBM의 공급 지연이라든가 또 파운드리 부분의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이런 그 주가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이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HBM3E의 엔비디아 납품 이게 이제 언제 되느냐? 그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숙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10월달에는 지금 꼭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번에 돼야지 그래야지만이 삼성전자가 어떤 하나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밸류에이션 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주가 기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가격 부담은 없는데 다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밸류에이션, 뭐 펀더멘털 이런 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투자 심리, 수급 그리고 모멘텀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뭔가 이런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고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삼성전자가 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결국 실적의 반등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차세대 HBM에서의 성과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의미 있게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정리해 주신다면 모멘텀, 수급, 그리고 실적. 네. 세 가지를 풀어가는 게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퀄 테스트 통과라는 그 소식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원체 말은 많았잖아요. 네. 그 루머도 잦았고 그만큼 좀 내성이 생긴 것도 같고요. 그렇죠. 지금 자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9시 40분 넘어가는데요. 삼성전자 상승폭 키우면서 59,900원. 아까 들어오기 전엔 한 1% 넘는 반등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어떤 흐름일까요? 0.3%. 그래도 하이닉스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20만 원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SK하이닉스는 뭐 다시 한번 20만 원의 돌파 시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네. 주가 흐름이 최근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있고 다만 이게 SK하이닉스의 어떤 그 변동성이 좀 크죠. 어제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저는 SK하이닉스는 최근에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이런 그 변동성을 이용하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최근에 흐름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조금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게임주 안에서 아픈 손가락인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의 매도 리포트, NC소프트 쪽으로 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볼게요. NC소프트가 이번에 TL이라는 게임을 냈다면서요.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순항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너무 주가가 지금 과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췄더라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들었고요. 동사 체질 개선 전략과 직결된다. NC소프트 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뭐 스트론앤 리버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TL 글로벌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작년 11월에 출시가 됐었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요번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처음 이제 선에 보이는 거죠. 초반 그 성적표는 상당히 준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게임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은 뭐 일주일 만에 300만 명 돌파했고 또 누적 플레이 시간 2,400만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고 스팀 어떤 이용자 수를 보면은 4위 정도에 지금 이르는 그런 모습들. 사실 이 TL이라는 게임 자체가 블레이드 앤 소울 이후로 11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이제 그 새로운 MMORPG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대를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어떻게 보면은 골드만삭스는 이제 조금 이걸 부정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TL이 흥행을 하더라도 이익 개선이 크지 않을 것이다. 너무 기대치를 높이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아마 논조의 그런 리포트 그러면서 목표가 좀 하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완전히 다른 그런 스탠스를 그렇죠. 보이고 있죠. 이제 TL의 초기 유저 트래픽이 어떤 시장의 기대보다 좀 우호적이고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TL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론 앤 리버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테탄이라든가 나이츠 오브 가드라든가 하반기에 아이온 2 이런 이제 신작들이 계속 내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NC소프트가 그동안 이제 이런 신작들을 계속해서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다가 이제 순서적으로 시장에 지금 내보낼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지금 그동안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NC소프트 하면 리니지잖아요. 그렇죠. 리니지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TL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런 신작 게임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이게 가능할지, 이게 될지,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될지, 네. 결국 이런 부분들, 결국 체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연계돼서는 실적 개선, 예. 이게 나타날지 여부가 향후에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보시기에 NC소프트 지금 골드만삭스의 의견과 동일하세요? 어떠세요? 사실 이거는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지금 초기에 어떤 이런 퍼포먼스 갖다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느냐, 기대치라는 부분도 이제는 다른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로 이야기는 어려운데 예. 저는 이거보다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이 부분이 결국 그렇다면 지금 리니지로 연결되는 네. 이러한 구도가 완전히 이제 좀 바뀔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을 향후에 좀 더 평가하는 것이 이 어떤 NC소프트의 향후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오늘은 어떠한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제 8%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자, 지금 이 시간 NC소프트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 이어갑니다. 결국에는 19만 7천 원 선 가리키고 있고요. 게임주들의 흐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최근 들어서 게임주 자체가 잘 가는 듯 해도 한 번씩 꺾이면 큰 폭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게임주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관점이세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게임주들은 워낙 많이 그동안 좀 시장에 소외가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이제 신작들에 대한 기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떤 바닥에서의 반등의 시도들은 좀 나타났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결국 이제 이런 신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신작들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성과, 네. 실적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가 향후에 앞에서 이제 비단 NC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업종 전체의 어떤 이런 주가의 반등과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예. 결국 앞으로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로 나오네요.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 89만 원으로 상향됐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진짜 경영권 분쟁이 주가 상승의 공식이잖아요. 고려아연 급등락이 굉장히 큰데 지금 자리 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와 더불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네.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 동결이 될 것이냐 결정이 되는 디데이인데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인하됐다고 지금 나왔네요. 하네요. 예, 결국 예상했던 부분이 어느 네. 정도 이제 예상이 지금 이제 이번엔 적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미 전문가들이나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미국이 이제 비컷을 하면서 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스탠스 자체가 이제는 완화 쪽으로 바뀌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어느 정도 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1%대로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가 민간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내수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침체를 막기 위한
이런 네. 어떤 선행적인 전략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우려가 됐던 부분들은 역시 대출인데 네. 대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통해서 이런 그 대출 증가세가 좀 꺾인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역시 이번에 이제 하는 해 기준금리 인하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안에 호재인가요? 사실 뭐 호재다 악재다고 볼 수 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오늘 이미 주가가 아침에 뭐 건설주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어떤 국내적인 이슈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좀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아닌가.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는 부분은 주식시장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호재의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8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제 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3년 만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시장 안에 또 어떠한 그 소화력을 보여줘야 될지 해석이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보면서 오늘 여기서 질문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 이동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다들 아시죠? 딜사이트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